2장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입니다. 시부인 계산이라는 것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이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즉 상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거냐, 인정해 줄 거냐, 부인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계산하는 것을 시부인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어디까지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로 볼 거냐? 당연히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인 걸로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될 거를 올해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처리했다 그러면 이것도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액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요. 이거는 바로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서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 것도 당연히 감가상각비이고, 또 제조 원가로 들어간 것도 감가상각비, 공사 원가로 계상한 것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여러분 특히나 손상차손이나 재평가 손실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폭넓게 보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로 많이 잡히면 그만큼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니까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이전에 과속 예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만약에 계상했다면 그 금액은 이름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지 감가상각비가 맞으니까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즉시상각 의제액도 감가상각비로 보겠대요. 그럼 즉시상각 의제라는 게 뭐냐 하면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기기장치를 1,000원에 취득하고요. 기기장치 취득을 위한 운반비 2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즉시 비용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장부에는 기기장치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200원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운반비는 기기장치 취득을 위한 운반비였다면 취득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자산의 원가로 잡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용 처리한 운반비를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자산에 이 200원 비용 처리한 걸 전액 다 자산의 원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 전체를 다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자산을 감액시키고 감가상각비로 전액 다 처리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의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은 1,000원, 세법상으로도 장부 금액 1,000원, 비용 처리하는 게 200원, 200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생기냐면 만약에 회사가 장부한 대로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 준다면 운반비라는 비용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즉시상각 의제로 보게 되면 자산의 원가에 즉시 플러스했다가 즉시 전액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금액 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무제한도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으니까 이 감가상각비 금액이 커지면 어차피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액 다 비용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구분되어 일정 한도 내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세법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될 게 만약에 비용 처리가 됐다 그러면 즉시 상각 의제로 봐서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 했다가 전액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크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도 내에서 한도 초과되는 건 송금 불산이 될 게 뻔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요. 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즉시상각의제로 규정에 따라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경우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인정 특례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비용 처리했다면 그대로 송금으로 전액 다 비용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지 않고 감가상각 한도 초과되는 거 부인하지 않겠다.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송금 인정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요. 소액 자산 취득한 것까지 일일이 다 즉시상각 의제로 보진 않겠다. 그럼 소액 자산이라는 것은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거를 대량 보유하거나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경우라면 금액이 크겠죠. 이 경우에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액 취득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즉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소액 수선비예요. 자, 이런 주기적인 수선비, 그게 금액이 크지 않은 주기적인 소액 수선비는 그냥 수선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개별 자산별로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걸 수리하는데 뭐 59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수선비로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니네가 자산으로 원가로 넣었어? 그럼 그렇게 하고 자산을 원가로 안 넣고 비용 처리했어? 그럼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그 해당 자산의 5%에 미반한 경우에, 자,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장부 금액의 5%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소액 수선비 지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뭐 기기장치 수리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를 지출했다. 그럼 이것도 비용 처리했다면 그냥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주의할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액 수선비를 지출한 사업연도, 그 지출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즉시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비용으로 계상하면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단기 사용 자산입니다. 어구, 그 다음에 영화 필름. 어구라는 거는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어구들 있잖아요. 어업 활동하시는 필요한 그런 것들. 또 공기구, 뭐 금형을 포함해서 뭐 CD나 전화기, PC 등과 같이 단기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자, 비용 계상한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비용으로 만약에 계상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구입했어요. 5만 원 주고. 그러면 전화기는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뭐 비품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회사가 뭐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건 이제 소모성, 단기 사용하는 자산들이니까 이런 게 PC도 마찬가지. 뭐 80만 원 주고 뭐 PC를 샀다. 그러면은 이게 오랫동안 쓰는 거라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그냥 뭐 소모품 비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이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생산 설비의 폐기로 인한 손실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비용 계상하면 그 해당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면 그때 인정해 주겠다. 즉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결산에 반영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자, 대신에
1,000원은 비만가액으로 우선 남겨놓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시설의 개체. 여러분, 시설의 개체라는 건 뭐냐면, 뭐, 시설이라는 거는 뭐, 기계나 설비나 이런 건물이나 장비나 뭐 이런 시설들 있죠. 개체라는 거는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새 것으로 바꿨다든지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돼서 이제 새 걸로 바꾸거나 대체했거나 또는 생산 설비 일부를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산의 비용으로 반영하면 어, 비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폐지나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했다. 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타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뭐 1억을 지출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 자산으로 인정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내가 이거를 다른 건물로 옮겨야 되니까 요 설치한 것들을 만약에 어,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은 폐기일이 속하는 그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즉,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즉시 상각 의제라는 게 뭐예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될 금액을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렇게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했다가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가상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한도 초과되는 건 송금불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되지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송금 산입 특례가 있었죠? 송금 인정 특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소액 취득 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또 여러분, 소액 수선비, 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우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장부 금액이 5% 미만이거나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소액 수선비로 봐서 그냥 수선비 비용 처리했다면 그냥 즉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단기 사용 자산, 뭐 이런 PC나 전화기나 이런 공기구나 이런 것도 구입한 거를 비용 처리했다. 장부에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 즉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생산 설비를 폐기했을 때. 근데 요거 주의할 거는 비만가액 1,000원은 제외라는 거 그럼 기억해요. 시설의 개체.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새 걸로 이렇게 바꿨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했거나 뭐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송금 인정 특례 사항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달달달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런 뉘앙스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한다 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사항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수익적 지출, 즉 비용 처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 처리했다면 당연히 아무런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겠죠? 비용 처리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자산이 아닌데, 그쵸? 그럼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로 유보로 해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거니까요. 송금 산입에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는 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제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취득 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취득 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했다? 잘했네요. 세무조정이 없죠. 자, 문제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은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토지의 원가로 안 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그냥 송금불사한입해서 유보 플러스 유보 하고요. 나중에 이 토지를 처분했을 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취득 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는데요.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비용, 자산의 원가로 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다. 근데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불러주세요.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한 걸 자산의 원가에 다 플러스했다가 그 금액 자체를 다 감가상각, 즉시 감가상각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금액이, 감가상각 비용이 커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한도 초과되면 송금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게 바로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취득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될 걸 비용 처리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지만 송금 우리가 방금 봤던 송금 특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원래는 즉시상각 의제로 해야 되지만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특례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를 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배웠고요. 그리고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될 게 비용 처리가 됐을 때, 즉시상각 의제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면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갔다가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도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즉시상각 의제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게 있다면 그걸 감가상각비로 봐서 한도 초과된 건 송금불산입하겠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의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금 어떤 거예요? 송금 인정 특례 사항들, 소액 취득자산, 소액 수선비, 단기 사용자산 등과 같은 이런 송금 인정 특례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감가상각 상각 범위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